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인산철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라지는 거에 대한 것을 했었고, 인산철의 비용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인산철 배터리는 리사이클이 안 된다. 그냥 뭐 쓰고 버린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들어보긴 했는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보니까 생각 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기사들도 있고 뭐 일부 전문가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에 나오는데 LFP는 결코 싸지 않다. 여기에는 재활용 가격이 빠졌다. 그러니까 인산철을 안 좋다라고 하는 거에 배경 지식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재활용 가격이 빠져 있다. 사실 삼원계도 지금 재활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죠. 다 리사이클이 되는 줄 아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삼원계의 리사이클 이야기하니까 리튬이 핵심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또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작년 같은 경우 리튬이 중요했고 점점 리튬이 안 중요해지는 상황이 지금 오는데, 리튬에 대해서도 좀 다룰 겁니다.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라는 겁니다. 리튬 횟수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개발과 수율, 그러니까 연속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2차 전지 산업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량으로 뭔가를 하는 것. 아직 초격차 기술이라는 게 현재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고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렵고 인산철이 경제적으로 재활용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버린다. 여기 보면 LFP 전기차가 폐차되면 배터리는 그대로 땅에 묻힌다. 이게 배터리가 묻힌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나오는데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든 간에 돈이 됩니다. 일부 가공을 해서 버리게 되죠. 버린다기보다 보관한다라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도 보면 ESS로 재사용하는 방법이 한계는 명확하다. 이 부분은 인산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삼원계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재사용 조건은 수명이 긴 것이 더 좋거든요. 제가 구반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나중에 구반반 수명은 가장 짧습니다. 이론적으로 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사용이 제일 안 되는 배터리가 뭐냐면 구반반입니다. 자, 이분 영상이더라고요. 중국에서 LFP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땅에다 묻고 있습니다 라는 언급을 하시더라고. LNF라는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오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니 일부 그럴 때도 있고 이전에 그럴 때도 있었겠죠. 삼원계 배터리도 옛날에는 리사이클이 안 됐을 때, 근데 리사이클이 안 된다기보다 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유럽 규정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 규정이니까 인산철도 재활용해야지 많이 쓰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인산철도 재활용하게 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대신 비용이 조금 비싸죠. 자, 이 그림은 인산철 리튬 이온 포스페이트 리사이클링 플랜트입니다. 자, 삼원계보다는 조금 늦게 나왔는데 삼원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완벽하게 리사이클링 하는 기술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다기보다 생산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거를. 그러니까 니켈 정도는 뽑아내는데 리튬이 지금 현재 문제예요. 코발트도 일부 좀 문제고 100% 뽑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율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완성되기 직전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산업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 사실은 배터리 관련돼서는.
여기도 보면 셀 가정을 뭐 28만 톤을 넣으면 블랙매스가 뭐냐? 하여튼 가루입니다. 45,000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LFP 파우더, 양극 부분과 그라파이트, 음극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나눌 때 기술이 필요하겠죠. 현재 요 블랙매스 정도는 설비만 어느 정도 한 10억, 20억 크기에 따라서 정도면 블랙매스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블랙매스에서 소위 말하는 리튬 뭐 이렇게 따로 분리해내는 그 기술은 좀 플랜트 가격이 좀 비싸죠. 그래서 그냥 배터리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자동차를 그냥 뭐 땅에 묻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블랙매스를 땅에 묻는다 정도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블랙매스 만들기 전에 나오는 게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과 그 비싼 동이 나옵니다. 카파. 엄청 비싸죠. 요거는 그냥 뽑아낼 수 있거든요. 스크랩이라고도 하고 서레드라고도 하는데 리사이클링의 초기 단계가 스크랩입니다. 스크랩을 리사이클링이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것도 리사이클링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811, 그 다음 인산철. 자, 리튬이, 자, 여기 60kW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한 개당. 자, 자동차에 들어있는, 자동차에 한 대 정도면 60kg 정도 되죠. 이건 뭐 더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입니다. 리튬이 811이 5kg가 들어있는데 인산철이 1kg가 더 들어있어요. 리튬 가치는 더 높은 거죠. 이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 조성상이 그렇습니다. 인산철이 좀 더 리튬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여기 사실 철과 여기 니켈의 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산철은 26kg에 아이론이죠. 스틸이 아니고 아이론 41kg가 들어있죠. 나머지는 빵이고 여기 보면 811은 니켈이 39kg, 그죠? 니켈과 철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훨씬 비싸니까 여기서 가격을 뭐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싸니까 가치가 있죠.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리튬이 5kg 정도 들어있지만 이 리튬이 니켈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상황이 작년에 있었죠. 지금은 좀 내렸지만 그 부분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리튬 추출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니켈 추출이 철보다 니켈 추출이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온도상에 철이 훨씬 높은 온도를 올려야지 빠져나옵니다. 자, 보면 일단 리튬으로 보면 인산철이 훨씬 동일한 용량에서 가치가 1kg의 가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철은 리튬 추출이 용이하면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사이클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리튬 가격이 높아지면. 자, 블랙매스 외에 스크랩으로 여기 보면 알루미늄, 이게 이제 알박이죠. 여기 카파가 동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나옵니다. 30kg, 20kg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나머지 망간이나 코발트도 꽤 많습니다. 5kg. 여기는 0이죠. 이 부분도 약간 영향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삼원계가 리사이클링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산철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면 리튬이 있고 알루미늄 카파 정도는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매스에 있을 때 리튬을 뽑아낼 거냐 안 뽑아낼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다시 나왔는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 리튬 가격이 여기 있었죠. 그리고 거의 1년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 엄청 가치가 높아졌죠. 그래서 21년과 22년 사이 올해까지
리튬 수출이 가장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졌고, 이전 가격으로 보면 아직 요런 정도니까 조금 더 떨어질 상황이죠. 지금도 그래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리튬 관련된 사업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망했다. 한동안 어려워질 거죠. 리튬이 떨어지면 배터리가 죽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다시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리튬의 함유량이 높은 배터리가 훨씬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도 리튬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자, 이 자료 다시 와보면, 자, 이게 20년 1분기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싼 가격인데, 그때 당시에도 여기 리튬이 셀 전체 가격에서 5.6%를 차지하는데, 이게 가격이 이제 올라갔죠? 그때 여기 보면 7배 올라갔을 때 19%를 차지합니다. 리튬이. 자,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셀 전체 가격에서 원래 10%대가 리튬 가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3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철 리사이클링의 핵심은 리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원계도 마찬가지죠. 20%를 차지했다. 지금은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자, 삼원계에서 니켈 이야기하죠. 니켈이 철보다는 비싸니까. 근데 이게, 자, 요거 1분기죠. 앞부분에 같은 내용인데, 원래 원본이 엄청 복잡해서, 니켈을 다시 들고 왔는데, 셀에서 니켈이 13%를 차지하고, 수산레티는 5.6%예요. 양극재는 31%인데, 근데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 셀에서 니켈이 11%인데 리튬이 19%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양극재에서는 31%, 셀에서 13%죠. 헷갈리게 돼 있는데 양극재에서 수산하는 팀이 35%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니켈 가치보다 리튬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인산철에서는 셀에서 9.4인데 30%까지 올라간다. 자, 그런데 이 재활용 기술이라는 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인산철이 좀 더 늦습니다. 그거는 인정. 자, 패스트마크가 이게 원자재 관련 이 지표 사이트인데, 그렇죠. 삼원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블랙매스 중에. 이거는 재활용할 수 있고 돈이 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새로운 기술로 LFP 블랙매스를 정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까지. 요 기술은 아직 기업들별로 완성도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원계 블랙매스는 90% 이상의 수율이 있는데 LFP는 아직 수율이 80%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 파이로라고 이제 건식 방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냥 열을 가해서 철강 녹이듯이 녹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삼원계는 리튬을 여기 1400도 정도 온도에 의해서 리튬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기업이 고려아연인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습식이 있는데, 이 건식 방법은 인산철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리튬이 손실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습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근데 이 습식 방법이 가격이 삼원계나 인산철이나 동일한데, 인산철은 이 방법을 썼을 때, 왜냐하면 니켈이 안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높았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니켈은 이 방법으로도 뽑아냅니다. 가볍게. 그 다음에 리튬을 뽑아내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습식 방법도 LFP가 적용하기에는 가격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쓸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찾고 있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리사이클링의 유명 기업 중국, 한국, 자, 중국 GM입니다. 이 전구체도 만들고 양재도 만들고 지금 한국의 에코프로 하고도 합작하고 뭐 난리죠. 기술이 없다라고. 리사이클링도 이 기업이 중국의 선두 기업입니다. 자, 23년 자 여기 6월 기사죠. used LFP 의 머티리얼을 리사이클링 한다라는 공장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죠. 연간 2만 톤의 used LFP 머티리얼. 자, 여기 보면 삼원계도 하고요. 인산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장 사진 보면 배터리를 받는 게 아니고 아예 차 상태로 리사이클링을 하더라고, 이 기업은. 그 차도 이제 갈아가지고 철 같은 거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뭐 그냥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분해하는 것보다 그냥 갈아버립니다. 부셔가지고. 간단하죠. 그런 거를 원래 하는 기업입니다. GM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버리지 않죠. 뭐 한 1, 2년 전에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로는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아마. 필요할 때 쓰려고. 자, 성일 하이텍입니다. 자, 리사이클링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성일도. 최근에 이게 7월 달에 발표했는데 여기도 나오죠. LFP 블랙 파우더. 여기 인산도 빼내고 리튬 컴파운드. 리튬이 중요하죠. 리튬과 인산, 철 모두를 해소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LFP 재활용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재활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성상 리튬 비중이 높다. 그래서 삼원계와는 조금 다른 생산 라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투자가 좀 필요하죠. 26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자, 그때 폐배터리도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인산철이 늘어나고 있죠. 그 인산철 배터리가 일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구리, 알루미늄이 많기 때문에 스크랩하는, 그러니까 아니면 블랙매스로 받아온다 그러면, 그리고 이 블랙매스는 중국에서는 인산철 블랙매스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보면. 자, 여기는 그 상하이 SNM 상하이 선물 거래. 여기 제일 유명한.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삼원계입니다. 코발트 옥사이드 배터리 블랙매스. 사실 이 블랙매스가 함유량이 일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하여튼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보면 아이런 퍼스베이트 배터리 블랙매스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바닥에 버린다고 하는 건지. 팔면 되는데. 자, 하여튼 리사이클 업체들도 삼원계 준비를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삼원계 배터리들이 이제 폐배터리가 나오겠죠. 선진 기업에서. 중국에서는 인산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GM에서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제 이 인산철 리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삼원계 대비 인산철이 리사이클이 불리한 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래도 버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폐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 인산철은 더 유리하다. 근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폐배터리는 유리하고 배터리 생산 신규 배터리는 또 불리하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는데 블랙매스 상태로 어디에 저장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들어있는 리튬, 흑연, 인산이 필요하면 추출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국에 딱 많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블랙매스를 거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블랙매스가 싸면 중국으로 보내든지 뭐 이런 류의 이동, 물류도 앞으로 생길 겁니다. 자, 인산철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